네, 12주차 2강에서는 청소년 놀이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로는 청소년과 놀이에 관련된 개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 놀이 지도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과 놀이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놀이의 개념을 좀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이는 영유아부터 그쵸 노인들까지 여러 각 발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흥미있는 키워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도 놀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 놀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쵸? 칼리오스라는 학자가 1994년에 재미있는 정의를 했습니다. 요 5가지는 같이 기억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놀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활동이다. 그래서 틀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뭔가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좀 자유로운 활동이다. 두 번째, 놀이는 처음부터 정해진 명확한 공간,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있나요? 그쵸? 네, 이 범위에서 한정되어 있는 이제 분리된 활동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정해진 명확한 놀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 놀이 시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이제 분리된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이는 과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놀이로 그쵸?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한 결과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활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재화도, 그쵸? 어떠한 이제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지지 않는 뭔가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이 놀이가 일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돈이나 맞죠? 어떠한 뭐 결과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냥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남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없이 좀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놀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약속이 따르는 규칙이 있는 활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놀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둘이 놀이한다면 둘 간에, 또 집단이 놀이한다면 집단 간에, 또는 혼자 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놀이 안에서 그쵸? 규칙이, 약속이 있는 이런 규칙이 있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놀이의 요소를 크게 살펴보시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놀이는 자발성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탈성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쵸? 그래서 뭔가 내가 힘든 공부 상황, 일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일탈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놀이의 재미를 빼놓고 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재미, 흥미 요소.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의했던 것처럼 네 번째는 열린 구조이다. 그래서 틀에 짜져 있는 이 놀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열린 구조이다. 기억하시고요. 놀이와 연관된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잘 아시는 레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플레이.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놀이에 관련된 오해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놀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 무엇보다도 놀이를 오해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놀이를 좀 더 재미없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놀이에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오픈된 마인드로 개방적인 이런 생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이 놀이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물을 남아야 되나요? X.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놀이는 반드시 정해진 틀 속에서 해야 되나요? X. 그렇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뭔가 학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나요? X. 자, 이렇게
다양한 놀이에 관련된 잘못된 오해들,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를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학습이나 공부나 뭔가 이런 활동과는 좀 더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놀이의 중요성, 놀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놀아야 이후에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활동의 효과, 지속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 우리나라 좀 심하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공부할 거 다 하고 뭐 대학 가서 놀아. 아니면 다 뭡니까? 네, 이런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놀아. 그래서 좀 이렇게 놀이를 좀 제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청소년들에게도 이 놀이를 허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야지만, 네, 조금 더 발전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셋째, 놀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요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과연 어떤 놀이의 형태, 어떠한 모습, 어떤 이런 놀이라는 그 테마가 주어져야 이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놀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넷째, 자, 자유와 그다음 자발성의 결여로 인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선택적이면서 자유로움을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억지로 놀이라는 세팅 하에 구조화시켜서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자발성을 어떻게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네, 그래서 청소년과 놀이 이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의 놀이에 관련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우리나라 한다면 민속놀이 뺄래야 뺄 수 없죠. 그래서 민속놀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나라 민속놀이는요, 종교 의식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 종교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뭐 불교라든지 유교 사상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 우리나라의 이런 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 집단 놀이로 형태로 즐기거나 이게 뭔가 네, 이렇게 전래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이런 국가 민속 그 놀이 형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특정 일, 그쵸? 그러니까 겹쳐서 뭐 하나의 행사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웃 사람들 간에 즐기던 마을 공동체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민속놀이의 또 두 번째 특징이고요. 셋째, 자,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그 안에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놀이와 일, 또는 노동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진다든지, 맞죠? 이런 거.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민속놀이의 특징을 보시면요.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민속놀이는 굉장히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기주도적인 놀이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또는 공동체 놀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런 또래 간의 이런 집단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다음 성인과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또 민속놀이의 특징이고요. 경쟁적이지 않은 특징, 비경쟁성, 그 다음에 협동놀이로서 이런 국가적인 이제 그쵸? 이런 나라와 민족주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 봉사 정신이 담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봤었을 때도 청소년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민속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숲놀이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청소년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숲놀이입니다. 자, 최근 이제 생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놀이에 대한 연구가 네,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 대상 청소년들에게 이 숲놀이를 통한 인성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테마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숲놀이의 이런 유익한 점, 긍정적인 측면과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숲에서 청소년들은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바로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이런 숲, 자연 속에서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고 직접적이고 굉장히 오감각적입니다. 숲에서 냄새 맡고 보고 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험하고 또는 이렇게 촉각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새의 소리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 감각적이며 개인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정교한 사고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고요. 자발적으로 뭔가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자의식을 일깨워주는 점에서 숲놀이는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숲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자연환경을 좀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그 다음에 정서적, 신체적, 그쵸? 그래서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숲놀이는 이제 교육자, 그 다음 청소년 지도자, 이런 특별한 개입 없이도 교육에서는 이 숲놀이 자체가 학습, 배움으로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숲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놀이와 동시에 이제 반복된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학습 경험, 놀이 경험, 그 다음 인식,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놀이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숲놀이의 유형과 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런 숲놀이의 유형과 지도 방법에서 숲놀이는 놀이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과제 활동, 해설할 수 있는 활동, 해설 활동, 토론 활동, 그 다음 탐구 활동, 역할놀이 활동, 예시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활동으로 숲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제 자체가 매우 흥미롭거나 또 어렵지 않아야 청소년들의 이런 자기 주도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과제는 가능한 한 좀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 숲놀이 형태가 해설 활동으로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흔한 지식 전달 형태이자 청소년 지도자가 자신을 좀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숲 해설가 뭐 이런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자, 말로 설명하는 이러한 해설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적이거나 또는 청각적인 보조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이해를 돕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팩트나 그쵸? 또는 지식, 뭐 내용, 과제 등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숲놀이의 이런 형태는 토론 활동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토론 활동 같은 경우는요. 완충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사회자가 매끄럽게 진행하는 토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토론 활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소년들끼리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숲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토론 활동은 이제 이렇게 숲 속에서 또는 나무, 좀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모둠의 형태로 두루두루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모든 청소년들,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질문일 경우에는 아마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의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숲놀이는요,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숲에서 또는 무덤의 형태로, 무덤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관찰, 탐구하고 비교하면서 이 숲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에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숲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의 방법론적인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탐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을 스스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청소년 지도자에게 작성된 것을 일단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방법과 과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셋째,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계획하고 그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제 탐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 작업들을 이 단계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작업의 결과를 제시하고 요약하고 청소년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요. 여섯 번째, 학습 과정에 생겨난 새로운 질문을 정리하고 심화하기 위한 또 의견을 또 친구들끼리 나눕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롭게 얻은 지식이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숲놀이는요, 또 역할놀이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과 관련한 이런 갈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역할놀이 활동입니다. 자, 이러한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학습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양식을 논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할놀이 활동이고요. 역할놀이가 좀 더 효과적,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놀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청소년, 학습자들이 좀 정해진 미리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역할놀이가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 다음에 숲놀이는요, 예시 활동으로 또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태 교육에서도 필수적인데요. 생태 교육에 있어서 지도자는 학습자들의 눈, 코, 귀, 손 등 오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더 이렇게 좀 복합된 또는 이렇게 조합된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체험은 단순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겠죠. 깊이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요. 현실에 근접한 총체적인 지각에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 체험, 그쵸? 이런 오감각을 통한 이런 실제적인, 이런 감각적인 체험을 통한 숲놀이를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청소년 놀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효과적인 놀이 지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 효과적인 놀이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지도력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청소년 놀이 지도자는 놀이 참여자가 결과물이 아닌 어디에 그쵸 과정 중심의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리더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지도자는 놀이 주제를 참여 학습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주제로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 학습자 중심, 그렇죠? 청소년 중심으로 놀이 주제, 테마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도자는 짧은 시간이라도 좀 정해진 시간 안에 규칙적으로 놀게 하셔야 됩니다. 놀이의 시간을 정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노는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그냥 너네 알아서 해, 광범위하게 시간 준다 그러면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정해진 시간 속에서라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룰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제공을 하셔야 효과적인 놀이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놀이 지도사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도사는 이제 놀이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놀이하는 참가자, 청소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정말 놀이에 참여해서 흥미있게 놀이가 진행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청소년, 참가자를 존중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자, 참가자 개개인을 이해하고 좀 지지, 후원을 하시고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그 다음에 셋째, 지도자는 이제 모둠의 이런 조직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판단력, 통찰력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넷째, 청소년 개개인들은, 그쵸? 내 흥미, 그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학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환경의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 그들의 이제 개성에 기반한 이런 욕구 그다음에 개개인이 가진 이런 성격 또는 이제 행동의 이런 형태 양태가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각기 다른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참가자들의 이런 태도나 기능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행동 양태를 고려해서 청소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늘 도와줄 준비가 항상 나는 되어 있어 라는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